(280일간의) 고귀한 여정. 그 아름다운 기적을 돕는 이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의 뜻을 품고 만학도의 길을 걷던 중 늦둥이가 생겨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오는 환희와 감동,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진정한 태교 전문가로 성장하게 됐다는 자칭 태교쟁이 장순상 씨. 그녀의 날마다 기적으로 채워지는 일상, 함께합니다. 오늘은 부부 태교 교실이 있는 날입니다. 아, 어서 와, 뿌잉아. 여기. 뿌잉아, 여기 앉아. 안녕하세요. 외투는 저쪽에다가 벗어놓으시고. 책찍이. 자, 깡총이도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수업을 시작할게요. 아빠들 태교 잘하고 계시죠? 아, 네. 오! 자, 그러면 매실 아빠 어떤 아빠 태교를 잘하고 계실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자, 부부가 되려면 사실은 함께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죠? 원래는 아기를 갖기 전에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조적으로 얼마만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 아빠 태교 중에서 요 밑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로 스승의 신령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10개월이 중요하고 어머니의 10개월보다 아버지의 수정 당일에 일일 정심만 못하느니라. 네. 수정 당일 정심이라는 게 뭘까요? 수정 당일의 정심이 엄마 10개월보다 더 중요하대. 스승 신령보다 더 중요하대.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태교의 시작은 아빠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씨앗태교예요. 태교 교실 교본이 좀 난해한데요. 태교신기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새롭게 재해석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엄마들한테 태교하라 그러면 다 뜨악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태교에 대한 태교신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치. 과하다 싶을 만큼 산모의 절제와 부모의 희생을 강조하는 조선시대 태교 지침서. 그런데도 장 소장이 부부 태교 교실에서 오래된 서적을 교본으로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교신기에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장의 1절에는 거의 다 아빠 태교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부성 태교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길러주고 스승이 날 가르쳐야지만 세 가지가 합해야 큰 사회적 인자가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엄마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낳음에 대한 부분. 아버지가 낳는 게 아니고 엄마가 낳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 태교의 태교의 첫 걸음이 아빠 태교 시작입니다. 그것이 잉태의 태교, 씨태교라고 하죠. 씨앗 태교. 우리가 이제 봄에 씨앗을 심으려면 밭을 읽어야 되는 건 엄마라고 본다면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는 거, 씨앗. 그래서 엄마 몸에 아주 1등 정자, 아니 2등 정자까지는 넣어줘야 아이가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태교신기에는 부성태교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몇 주차 정도 되는? 잠시 후 아빠들의 부성 태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30주? 맞아요. 지금 몇 분 했다고 지금? 벌써 어깨가 아파요? 힘들겠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7개월만 되면 이 자궁이 굉장히 커지면서 압박감을 느껴서 호흡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다던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누워서 잔다고 그러면 굉장히 호흡이 깝깝해서 비스듬히 있다거나 아마 서 있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있습니다. 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체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스쿼트처럼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나예요. 근데 소리가 작다 이러면 이제 다시 합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기념으로 사진 찍어놔 얼른. 박수 좀 쳐줘 봐봐. 아빠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아마 지금 이 부분이. 자 잠깐 앉아볼까요? 쪼그려서 앉아볼까요? 아니 쪼그려 앉기 토끼 걸음으로 앉으세요. 책상 다리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래도 엄마들이 어떤 이런 거를 힘든 거를 체험을 하셔야 되니까 걸레질을 한 5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걸레질 하면서 시작. 둘,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골반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벌렸다가 좁혀집니다. 엄마들이 남편 이부 체험복을 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 남편 반응들은 좀 이렇게 찬반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착용함으로써 아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허리가 아프던데 하고 공감을 충분히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 그렇지 않고 이제 특수부대 출신이라든가 진짜 솔직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이거 하나도 안 힘든데 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실은 그런 체험 활동을 할 때에는 미리 아빠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들 살짝 자리 비켜달라고 하고 혹시 공감을 충분히 해줘야 엄마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충분히 쉽다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다는 얘기 정말 우리 와이프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하기도 하죠. 시작. 생명의 잉태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나 임신과 동시에 책임감과 인내심이 자동으로 탑재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도 아빠도 부모가 되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가족이 뭐 기쁨이나 행복을 나누는 건 좀 당연한 거고 항상 행복하거나 기쁠 수 없으니까 힘들 때는 정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서로의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가족은 어쨌든 얼굴도 닮을 거고 성격도 닮을 거고 행동도 닮을 건데 나쁜 걸 닮았다고 해서 서로 탓하지 않고 좋은 걸 닮았다고 해서 우쭐하지 않는 가족을 지키는 이제 울타리가 돼서 이제 그 매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안 좋은 거는 좀 지켜주는 그런 이제 든든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잘합니다. 그날 오후 강의를 마치자마자 장 소장은 청주 인근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찾았는데요. 자, 축하해. 축하해. 앉아. 이거는 다프리.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투. 진짜 네이클로버네요. 네이플로버 실제. 어떻게 지금 몸들이 웬만큼 된 거야? 아, 네, 붓기도 이제 거의 다 빠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애기 낳고 나면은 우울감이 널뛰게 하는 거 알지? 그 때로는 아마 우울하고 눈물 흘릴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쳐다봐봐 이렇게. 그래서 좀 빨갛다 그러면은 토닥토닥. 언니 가졌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 오래 진통하고 지연도 말고. 나중에는 새벽부터 진통이 오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또 너무 이른 새벽이고 첫째도 등원을 시켜야 하니까 좀 이제 그 배웠던 거 호흡하면서 진볼도 타면서 이렇게 마사지하고 또 힘들면 진볼에 엎드려서 엉덩이도 이렇게 흔들고 하면서 조금씩 버티다가 아침에 양수가 조금 돼가지고 결국은 아기 등원을 호다닥 시키고 이제 병원을 왔는데 병원을 와서 보니까 한 3cm 정도 열렸는데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그 왜 남편이랑 같이 하는 감통 자세 알려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적극적으로 터치해주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호흡하다가 진행도 빨리 되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감통하면서 감통호흡하면서 힘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럼 몇 킬로 난 거야? 4.15kg. 진짜.
이 제왕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제가 뭐가 전량이 적은 건지 아니면 수유 자세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모유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고민이에요. 왜? 너무 안 나와요. 엄마가 안 먹는 거 아니고? 아니요, 정말 잘 먹어요. 먹어? 하루 3끼에 간식 2번까지 먹는데도 너무 모유가 안 나와서. 임신 중에서도 워낙 운동을 좋아했잖아. 헬스 다녔다고 그랬지? 맞아요. 헬스, 필라테스 다 끝까지 했거든요. 39주까지 그렇지. 운동을 했어가지고 저는 건강하니까 뭐 모유도 잘 나오고. 그리고 나이도 젊지? 그쵸. 네. 신랑이 항상 이제 아기 낳고 힘들까봐 제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카페 라떼랑 그 마카롱, 다쿠아즈 이런 디저트류를 맨날 사다 줘요. 맨날 매일 사다 줘요. 입원했을 때부터. 입원했을 때부터? 네, 한 3일차부터. 그럼 그게 이제 남편의 사랑인 거네? 그쵸. 근데 그게 모유에 악영향이 있었을 텐데. 아, 그래, 그런가요? 애기 품 안에 안았을 때 어떤 얘기 해줬어? 참. 낳고 나서 안았을 때요? 너 너무 이쁘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나는 너한테. 그래? 남편의 반응 어때? 남편 너무 울었어? 이뻐하죠. 남편이 근데 아기를 딱 보고는 안 울었는데 저 나온 거 보고는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울었죠. 같이 울었어?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은데. 네, 감동. 280일간 아기를 위해 내 몸을 내어주는 힘들고 고되지만 경이로운 경험을 한 엄마들. 그들과 장순상 소장의 아름다운 동행. 그 첫걸음은 우연히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출판사에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출판사에 근무를 하면서 엄마들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보다 유아기 단계보다 영아기 단계, 영아기보다 태나기가 굉장히 아마 관심을 갖게 돼서 태교 쪽에 많이 아마 서적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교에 대한 교육부장으로 하면서 이제 태교에 대한 문서라든가 서류 작성하고 그냥 임산부를 보면 임산부를 이렇게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책을 판다 보면 그때 굉장히 많이 내가 경험자로서 알려주는 것도 있고 내가 느껴보지 못한 거를 엄마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걸 보면서 난 태교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과 만학도 사이에 세대 간극을 좁혀준 고서, 태교 신기. 그리고 때마침 선물처럼 찾아온 늦둥이 덕분에 태교 전문가라는 직업은 운명이 됐습니다. 태교 신기를 저술한 사주당 이 씨도 일남 3녀를 기르면서 경험적 바탕, 본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험 플러스 학문적 지식을 융합해서 태교 신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늦둥이를 낳으면서 자꾸 적용하는 게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죄송하다고 하죠. 이건 제가 잘못 가르쳤었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럽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빵 터지면서 웃는 경험도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돕는 그녀. 오늘도 새로운 감동이 새겨졌습니다. 모처럼 강의가 없는 날. 그렇다고 쉬는 날은 아닙니다. 네 가운데를 길게. 그래. 더 하려고요. 자, 여기다 나비 있다? 하나, 둘, 셋, 넷, 5줄? 그쵸. 그렇지. 길게. 얘를 길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네 몇 줄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 몇 줄 하는 거예요? 저도 5줄을 해야 돼, 네가. 처음 들었어. 5줄. 가운데 걸 해야 되니까. 넷, 5개? 한 그치, 세트 봐봐. 그렇게 지금 천연작이라 맑은 소리가 나는 거잖아. 그치? 청각태교 중에 하나잖아.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연구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자료 준비에 정신없는데요. 4개. 되겠지? 자, 그리고 파란 거 적어주세요. 올해 우리가 이제 보건소라든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 수업을 할 때에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으면 좀 식상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있고 2년 있다가 다시 둘째, 셋째 임신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어떤 거를 새롭게 기획해서 한번 연구하고 선생님들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만들면서 최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만드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론 교육에 육아 실습, 산모 정서 돌봄까지 태교에 관한 모든 서비스 제공. 말 그대로 못하는 게 없어야 하죠. 태교의 방법이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엄마는 정말 바느질하는 걸 좋아하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바늘에 실 깨는 것도 못 깨서 진짜 싫어하고 바늘을 이렇게 묶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선호도가 각자 달라서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수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태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엄마들이 만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충실해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집에 가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내게 제일 예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죠.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 고되지만 태교 강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저는 태교하면서 만들기를 많이 했어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하니까 애들이 작은 아이가 특히 앉아서 굉장히 만들기 하는 거 꼼꼼하게. 그래서 요즘에 수행평가 하면 그런 걸 만점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태교가 진짜 이게 중요한가? 이렇게 자꾸 연결짓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어머님들하고도 얘기 상담하다 보면은 뭘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 태교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면서 태교가 진짜 중요하다. 직업은 또 못 쓰기는 물론 보람이 큰 만큼 남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네 한국 그거 음료 해봤니? 수유하시는데 생각보다 그게 아이들이 잘 못 빨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고 벌써 이제는 그런 유두 혼동이 오는 아이도 있어서 이제 유두 보호기를 끼고서 수유를 하니까 얘는 아기가 젖병, 그러니까 조리원에서 보충을 해주는 그 젖병을 좀 거부를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유수유가 지금 교육받은 거랑 또 조리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랑 또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또 있으니까 어떤 걸 더 참고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엄마들이 질문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야 나중에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어느 질문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치?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는 그죠. 아는 척하면 안 되지. 그치? 맞아요.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출산과 육아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 실수로라도 틀린 정보를 알려줬다가는 엄마들 사이에서 난리가 날릴 장 소장에게도 몇 차례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주문어 교육할 때인데 아기 트림 시키는 방법을 연습했었거든요. 그러면 트림 시킬 때 공기압을 해가지고 아기 등을 이렇게 감싸는 건데 그걸 안 배웠다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뒤늦게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요즘 엄마들은 꼼꼼하게 좀 짚어줘야 되나 보다. 이 트렌드가 우리 예전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지나가는 그런 습관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늦둥이를 낳기 전 아들 둘을 어떻게 낳아 키웠는지 가물가물할 무렵 육아 공부를 다시 시작했으니 아기 트림도 못 시키는 요즘 젊은 산모가 낯설었던 건데요. 지금 단연간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간혹 가다가 그래요. 소장님만 저한테 쓴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엄마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내 편인데 소장님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쓴소리를 할 때에는 처음엔 서운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끼 식사하는 것들이 엄마가 정말 엄마만 좋아하는 음식인지 아기한테도 좋은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기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해줘야 나중에 엄마의 자궁을 살짝 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대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살짝 태중 환경이 굉장히 풍부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나중에 이 세상에 나와서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뜻을, 자기 뜻을,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서 한 개 정도는 그래도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 아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좀 삼가하는 게 있지 않을까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분리수면 할 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만 3세 이전의 기억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뜬금없이 질문을 하니까 3세 이전에요? 저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유아기 때부터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마다 0세 아니면 3세까지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 안 나죠. 그러면 3세 이전에는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가 학대해도 될까요? 애착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엄마들이 또 거기서 또 멈춰요. 아니죠.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착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3세 이전에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3세 이전에 아기의 마음 정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아기에 가장 존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풍족을보다도 사랑을 넘치게끔 주는 게 엄마가 키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 연구실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한 10%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이리 엄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뭐야? 어떤 스티커야? 이게 뭐야? 토끼? 이게 새로운 뭐 인형적이야? 선생님 주려고 갖고 온 거야 이거? 너무 고맙다. 이제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든든 학생이네 이제, 그지? 이제 친구들도 학교 가면 많이 사귀게 되고 규칙도 있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될 텐데, 그지? 잘할 수 있지 이래? 맞아, 할 수 있을 거야. 출산하고 또 모유수유할 때 소장님 찾아뵙기도 하고, 제가 육아 고민 있을 때마다 수면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낼 때 엄마들이 꼭 알아둬야 될 점, 그리고 분리불안에 대한 그 중요성, 거기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것,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래가 너무 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그거는 엄마가 공부하는 마음이 돼서 그렇지. 기억나, 엄마들 교육받을 때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 이래 엄마는 맨 뒤에 앉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을 봤어.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 끝나고 나갈 때까지 나가지를 않았어. 끝나도. 내가 기억나는 게 그래.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얘기해 줄까? 사실은 선생님이 이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고 싶었거든. 엄마가 너무 정성스럽게 잘해서 보고 싶었어. 근데 자꾸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니까 고맙네. 그치? 맞을 수 있어? 오, 관심 있는 거이 그렇구나.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아이를 두고 다시 복직을 할까 아니면 아이 곁에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특히 36개월 그 사이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뱃속에 있을 땐 0m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곧 아이니까 더 신경 쓰고, 그 다음에 12개월이 되면 그 12개월에 맞게, 24개월이 되면 그 개월에 맞게, 그래서 그 시기에 따른 아이와 내가 적당한 건강한 거리도 필요한데, 지금의 거리는 너가 너의 커리어를 챙겨서 나가는 것보다 아이의 거리와 좀 더 근접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엄마들의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냥 어째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복둥이 엄마가 기억나는 게 한 10시부터 시작이니까 10시 20분 되면 나는 가야지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다 연락을 취할 수 없고 한 명이라도 오면 해야 되니까. 어머, 근데 한 10분, 20분, 15분 되니까 아이젠을 끼고 온 거야. 아이젠을 끼고 그 미끄러운 눈길을 걸어서 온 엄마.
기억나서 그때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1대1 상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고 좀 격려해주고 했던 엄마가 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아기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친정엄마하고 남편하고 이제 임산부 한 명이 왔는데, 임산부는 아마 갈색 선글라스를 끼고 왔고, 남편은 그냥 목걸이에 아주 두툼한 금목걸이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이제 친정엄마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빠를 살펴보니까 아빠가 고개만 숙이고 계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딸이 임신해가지고 입덧을 했는데도 잘 보살피지 못했다. 내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 아랫지방이다 보니까 엄마 먹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해도 그냥 너 유난 떤다. 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치부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제 우리 아내의 모습이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층 올라가서 이제 뭐 상담도 해보고 명상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소견서 써가지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들어오자마자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냥 손을 꼭 잡아줬거든요. 그 갈색 그 선글라스 안으로 정말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힘들었지?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는 벌려요. 그러면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엄마하고 남편이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거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임산부 우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사가,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노인 상담, 아동 상담, 뭐 청소년 상담 있는데 왜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 전문 상담사는 없을까 해서 정말 민간 자격증 신청도 많이 했고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산하기관 주무관님하고 정말 울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고, 그래, 내 힘으로는 약하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습이 생긴 게 뭐냐면, 교육이 딱 끝나면, 그리고 교육하는 중에 우울하거나 조금 있는 사람을 포착해요. 그러면 저 엄마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티타임을 갖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엄마들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이제 사부작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면서 이제 토닥이는. 일대 산부인과, 지자체에서 알아주는 태교 강사. 수많은 제자를 배출한 태교 전문가라는 화려한 이력 대신 산모들과 만난 거 먹으며 편하게 수다 떠는 친정엄마 같은 선생님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그녀. 놀랍게도 그 후 일에 대한 자긍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은 태교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태교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TV 보니까 안정적인 태교가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부분이, 산과 의사는 산부인과 의사인 거지 교육학자는 아니잖아요. 저는 구분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좀 할게, 저 혼자의 힘은 어렵겠지만 2명의 어떤 정서하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임산부 전문 상담사가 많이 양성돼서 우리 엄마들이 의료적인 거 말고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이건 나의 함입니까? 애초에 헛된 꿈입니까? 채워진 것도 버거워 비어버린 것도 두려우려 사는 것도 아닌데 정답인 위로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소리 맞죠? 예쁘게 단정하냐고 늦었어요? 우리가 히피 카프 박사님이 이야기한 OS 안정적 반응의 첫 번째 감싸기를 한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죠. 한쪽 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팔 접어서 아래께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아래 부분이 쭉 올라와서 어깨 넘어. 대신 속사하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깨 너머 쪽으로 살짝 이렇게 가줍니다. 오늘 교육은 비교적 출산일이 가까운 만삭의 산모들과 함께 신생아 속삭여 싸기 연습을 시작으로 출산 준비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다시 목으로 가면 안 돼. 얘 목으로. 다시 팔뚝 있죠. 팔뚝을 한 번 더 감싸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까 여기 틈새가 있을 거야. 그치? 요 틈에다가 살짝 이렇게 놓는 거야. 오, 여기 잘했다. 깡충이 엄마 좀 잘했어? 자, 짧아요. 어떻게 됐을까? 자, 보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중앙에는 하나 판다 보면 얘가 더 짧아지겠지. 그치? 그러면 살짝 이 정도로 기울이면 되겠지. 너무 중앙으로 오게 되면 얘가 짧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생기게끔. 마무리 꼬투머리를 생기게끔. 했어? 꽉 해서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야. 됐나요? 됐어? 아기가 여러분 어두컴컴한 골반을 빠져나와서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아기의 감정도 한번 들여다보고 엄마만 안 아픈 게 아니라 얘도 분명히 충분히 아팠겠구나. 엄마 품에 오기까지는 그러면서 처음으로 듣는 얘기. 예전에 산부인과 근무할 때는 엄마한테 품에 안기면서 얘가 눈을 뜨고서 봐요. 이렇게 봐. 이때에 첫 눈 탁 마주치잖아. 이때 이제 엄마들이 울컥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때는 아빠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입장에서는 엄마 품에 있으면 좋죠. 다행히 엄마 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연습이 중요해요. 엄마들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을 끄집어내야 돼. 너무 수빈아 사랑해. 너무 보고 싶었어. 정아, 엄마가 나이가 많지만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아유, 눈물 나네. 안녕 깜짝아. 안녕 깜짝아. 엄마야. 지금 이미지 카드가 지금 보이나요? 네. 이미지 카드가 보이죠? 먼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감정 한번 알아볼게요. 초음파 사진 찍을 때마다 매실이가 항상 이렇게 발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발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얼마나 부모로서 뿌듯하고 막 애틋하고 그럴까 싶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제가 노산이다 보니까 아기가 잘 자라냐? 그는 솔직히 진료받을 때마다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남편은 그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아기가 잘 크고 있고 그만큼 밝게 그 주수에만 이렇게 잘 자라서 다행이라서 마음이 저는 항상 밝았으면 좋겠어. 밝고 환하게.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처음 1, 2년은 제가 남편이 엄청 아기를 원했는데도 좀 미뤘거든요. 근데 미루고 나서 나중에 가지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수술도 받고 그 자궁 근종 제거하는 수술도 받고 난이뮤직해서 어렵게 가지게 돼서. 누구? 엄마 친정 엄마? 왜?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되니까 엄마가 다시 생각나게 되고 엄마한테 못한 게 더 후회감도 있어요? 더 잘해줄 거라는 마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엄마라는 단어는 눈물 코드죠, 그죠? 저도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눈물이 나니까, 그죠? 맞아, 공감합니다. 좀 비슷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못되게 했던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한번 울고 시작하자.
되게 좀 뭐지? 도움을 주려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운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운은 건강한 거야. 괜찮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서로 토닥여줘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간혹 가다가 초기에 태교 교육할 때 그 형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벽을 좀 깨야 되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제가 강의하고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비워두어야 담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한 감사한 사람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그 기운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편안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가 지금 감사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기운을 전달합니다. 눈을 떠볼까요? 기운 전달했어요? 날렸을 거야. 왜? 배에서 안 쪘어요? 띵하니까 안 날려. 진짜 좋았어. 그랬어? 신생아가 출생하면 신문에 날 만큼 좀처럼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시골에서 며칠 전 장군님이 태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삼실아. 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도 지금 어제 오늘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랬어? 아픈 거 빼고는 20분씩 먹어요. 앉으셔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 삼실이 누가 보여? 응? 막달까지 태교를 도왔던 산모가 힘든 상고 끝에 출산했다는 소식에 내내 마음이 쓰였지만 수술하고 태어나길 기다렸다가 이제야 찾아온 건데요. 엄마는 오늘부터 회복된 것 같아? 저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는데 아기 낳고 수술한 것보다 전몸살이 더 힘들어요. 전몸살이? 밤에 막 통증 때문에 계속 깨고 열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아기가 잘 빨아줘서 그 목곡도 좀 나아졌는데 모유수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래 맞아. 모유수유가 어떻게 보면 출산한 것보다 더 힘들지, 그치?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출산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길어야 일주일인데 모유수유는 한 달 넘게 하고 힘드니까 적응하기가. 이게 6개월까지 하고 싶은데. 다행히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 보입니다. 알았어. 풀자, 먼저 풀자. 그래. 아이고. 그래. 못 찍고 됐지. 아주 편해 보이지. 그치? 어이구 시원하다. 그렇지. 아이고 얘가 지가 머리를 드는 거야 지금. 봐봐. 오케이. 잠깐만 이제 그만해봐봐. 하품까지 하고. 아이고. 됐어 이제? 응? 이제 됐어. 태교 교육을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태교 교육을 받는데 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떤 삶을 살까라는 거를 나쁜 습관이지만 유추하게 돼 있어. 저 애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왔고 마침 힘들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되게 너무 힘들게 아기를 낳아서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몸조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아기 보러 온 거야. 그지 두희야? 이름이 두희잖아. 선우 두희. 그러니까 나중에 쓱 잘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충북권 내에서 그러니까 출생률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이제 괴산군, 그다음에 단양, 옥천, 영동 이렇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임산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많이 없어요. 괴산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기관을 통해서 만난 인연. 네.
산부인과도 없는 지역 소도시에서 태교 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꿨던 두이 엄마에게 장 소장이 성탄절 산타클로스처럼 찾아왔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모빌 만들기나 뭐 꽃꽂이나 손싸개 이런 걸 하는 것도 좋았는데 그건 물론이고 그거 외에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책을 읽고 아이한테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지 그리고 태교일기를 쓰는 방법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지 정신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저희가 이제 소장님한테 상담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저는 부모 선언문 쓰는 거였어요. 근데 부모 선언문 쓸 때 이제 엄마는 이제 태명이 삼칠이거든요. 삼칠이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줄게. 뭐 이런 내용도 쓰고 이제 저희 12월 7일 날 제가 지금 쓴 건데 제가 이제 제목을 삼칠이 출산 가방 아빠랑 싼 날 이렇게 적었고요. 삼칠아 아빠랑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필요한 출산 가방을 쌌어. 아빠가 엄마를 세심하게 가방 싸는 걸 도와줘서 고마웠단다. 우리 삼칠이도 아빠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되길 바래. 삼칠이 만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어. 엄마랑 아빠랑 다큐도 보고 명심보감도 읽을게. 고마워 사랑해 삼칠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썼어요. 엄마와 아기의 동반 성장. 장순상 소장이 강조하는 태교법입니다. 태교신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삼가라는 게 많이 나와요. 절제하고 삼가. 근데 태교의 본질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누구는 태교를 잘하고 누구는 태교를 못해요. 저는 임신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저는 할만한데요. 라는 거는 다 각자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개인 차이다 보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태교는 절제 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이 받아야 될 재교육, 내가 지금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내가 어떻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 건지 라는 것을 남편하고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다 보면 엄마도 성장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태교는 부모로서의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